안녕하세요. 손쌤의 역사교실 손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그리고 60만 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과 관련된 이제 사회주의 세력의 운동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여기 이 그림과 이 그림이 좀 비교해서 비교라기보다는 그 1920년대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만평인데요. 자,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달라는 대로 안준이 이놈 좀 하면서 그 경찰에 신고해 나가는 지주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자본가들이 밟고 있고 그 아래서 이제 눌려져 있는 밟혀 있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의 배경으로 살펴보면 아까 농민과 노동자들이 되게 억압받고 있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농민운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증식 계획 같은 여러 가지 일본의 일제 정책으로 인해서 소작농이 증가하게 되고 각종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좀 농민들이 살기 어려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노동운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노동자 수는 증가하지만 그 일본인에 비해서 차별받는 조선인들의 모습, 낮은 임금, 열악한 작업 환경 또는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참 힘들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운동을 먼저 보시면 소작쟁의라는 것을 전개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소작료를 내리고 소작권을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즉 생존권을 수호하기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조선농민 총동맹을 결성하기도 했고요. 대표적인 소작쟁이로는 암태도, 전라도에 있는 암태도라는 섬에 있는 암태도 소작쟁이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운동도 노동쟁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이 되면서 노동운동이 조직화되고 노동조합, 노조를 결성하게 됩니다. 성격은 마찬가지로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거나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요구 등등 통해서 즉 생존권 투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원산 총파업인데 원산 총파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은요. 그 원산 총파업은 한 석유 회사에서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감독 파면과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하면서 시작한 파업에 회사가 약속을 어기고 탄압을 가하니까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가 그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노조 간부들을 검거했으나 원산의 노동자들은 굴하지 않고 항쟁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투쟁 소식이 전해지자 각지에서 성금과 식량을 보내오기도 하고요. 일본에서, 중국에서, 소련에서, 프랑스에서도 노동자들이 격려를 하면서 4개월 동안이나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큰 파업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최대의 노동쟁의였으며 반제국주의 운동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원산 총파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30년대로 넘어가니까 농민과 노동운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운동과 연대를 하면서 점점 비합법 투쟁이나 폭력 투쟁화가 되어가는 등 좀 음지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급 해방을 내세우는 혁명운동과 반제국주의 항일투쟁이 합쳐지게 되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중일 전쟁, 우리 1930년대 일본이 그 민족 말살 통치를 하면서 병참기지화 정책을 펼쳐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서부터 일제 강력한 탄압으로 농민과 노동운동이 많이 위축되었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청년과 학생운동을 살펴보면은요, 3.1운동 계기로 항일투쟁의 주체로서 부상하게 된 청년과 학생, 그러면서 사회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즉 이런 민중 계몽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계급 해방을 추구하는 쪽으로 운동의 노선이 조금 바뀌면서 동맹 휴학 같은 여러 가지 학생들이 투쟁을 전개를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60만 세 운동과 이따가 살펴볼 그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되겠는데요. 60만 세 운동 같은 경우에는 순종,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이 서거를 하게 되면서 사회주의 계열이 포함된 여러 학생단체들이 시위를 준비를 하다가 발각이 돼버립니다. 근데 발각이 돼서 그 사회주의 계열이나 이제 종교 단체들은 이제 잡혀가지만 학생들 주도로 만세 시위를 하고 시민들이 가담하기도 하고 지방에서는 동맹 휴학을 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주의 계열과 천도교
같은 이제 민족주의 계열들이 이제 같이 뭉치게 되다 보니까 그 아까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민족 유일당 운동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 60만세 운동의 의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것이 바로 이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되겠는데요. 그 민족 차별이나 식민지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동맹 휴학이나 투쟁이 활성화가 되었는데 그 나주에서 광주로 가는 이제 통학열차에서 한일 학생들 간의 충돌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가두 시위를 전개하고 학생들이 다 이제 학교 문을 걸어 잠그고 동맹 휴학을 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거는 이제 신간회의 지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아까 앞서 페이지에서 봤던 그 민족 유일당 운동으로 만들어진 그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계열이 합쳐진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신간의 광주지부의 지원을 받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시민들이 가세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같이 이제 일본 한일 학생들 간의 이제 단체 패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거기에 이제 가담했던 박준채라는 학생이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고 그 독립 광복을 맞이한 후에 이야기했던 인터뷰였는데요. 한번 읽어보면은, 나는 피가 머리로 거꾸로 치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가뜩이나 그놈들과는 한차로 통학하면서도 민족 감정 때문에 서로를 멸시하고 혐오하며 지내온 터인데, 그 자들이 우리 여학생을 희롱하였으니 나로서는 당연히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후쿠다, 너는 명색이 중학생인 녀석이 야비하게 여학생을 희롱해? 그러자 후쿠다는 뭐라고 생직놈이 까불어? 라고 하자마자 내 주먹은 그자의 얼굴에 날아가 장렬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발단이 돼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으로 쭉 이어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격과 의의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식민지 교육 비판에서 시작되면서 전국적인 반제 항일 투쟁으로 발전하게 되고,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과 노동자가 함께 나오면서 3.1 운동 이후 최대 항일 민족 운동이라는 이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일 전쟁 이후 강력한 탄압으로 학생들이 이제 강제 징용이나 징병, 학도지원병 같은 걸로 탄압을 받게 되면서 많이 위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지난 시간부터 배웠던 걸 쭉 정리를 하면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을 좀 비교를 하면은요, 민족주의 운동에서 등장했던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물산장려운동과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 다음에 농촌 개몽운동 등이 있었다라고 보면은, 사회주의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농민, 그리고 노동운동, 그 다음에 뭐 학생운동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뭐 60만세 운동이라든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이와는 별개로 일본에게 타협하자라고 얘기했던 자치운동도 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요 분류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민족 유일당의 운동의 하나였던 그 민족 유일당 운동 중에 하나였던 신간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